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생활백과 진행자 전혜미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프로를 시청하신 분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요? 전 개인적으로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돈과 금, 경제 모든 게 confusing,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간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을 통해서 그 돈에 대한 가치, 재정에 대한 문제, 미국의 어떤 생각과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쓰임에 대한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돼지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마이클 킴 대표님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말 모든 게 혼동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이 화폐, 달러, 정말 이거는 그동안 저는 이제 이런 화폐를 보면서 때로는 기분이 좋았고, 화폐만이 어떤 재테크하는 부분에 유일한 수단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저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자, 우리 이 프로를 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화폐, 돈 대표님 어떤 겁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네. 돈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언제나 이 특성들은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지불 수단. 또 하나는 고금량의 한정성 그리고 내구성. 이제 지금 쓰는 달러를 보면은 그거에 2개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마구 찍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네, 저희들한테는 정말 상상 초월의 얘기들인데 실제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20불 갖고 마켓 가서 쉬운 비유입니다. 네. 20불 갖고 마켓 가서 이만큼의 어떤 푸시나 먹을 것을 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네. 지금은 20불 갖고 요 정도의 양밖에 살 수 없다. 네. 결국 향후에 이런 시츄에이션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20불 갖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화장지죠. 화장지를 살 수 있겠죠. 예, 화장지로.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자가 이제 전문가가 얘기한 게 있는데 네. 아메리칸스는 지금 네. 힘이 세지고 있다. 어, 전에는 50불 가져가면은 네. 아유 엄마 아빠 둘 다 그거 마켓 봉지를 들고 네. 와야 됐었는데 이제 50불 가지고는 내 5살 먹은 애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받고 있는 이 지폐 화폐가 결국 어떤 리얼 개념, 그러니까 실제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부분들인데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금과 은을 말씀하셨어요. 네. 자, 돈과 금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전에 그 돈의 특성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Of course, 달러도 그거 쓸 수 있고, 네. 하지만 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무게로 가기 때문에 뭐 1g, 이 31g이 1아운스.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면은 그걸 대해서 거스름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때 보면은 이제 교환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가져가서 닭을 사고 싶은데 잔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소를 반 잘라서 줄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하고 돈이라는 게 발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교환하고 비즈니스하기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거.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금 1아운스, 은 1아운스는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돈이에요. 큰 변화 없이. 그렇죠. 어디 원주민한테 가던 도시에서 가서 쓰던 아프리카 정거에서 가서 쓰던 통화가 돼요. 자, 그럼 거꾸로 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20년 전에 네. 금 하나가 네. 집을 살 수 있었다면 네. 그 당시 때 화폐도 집을 살 수 있었다면 네. 지금 현대 와서 금 하나는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때 돈 화폐 갖고는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그때 돈을 보면은 지금 90 이제 뭐 7% 정도 네. 떨어졌어요. 달러 구매력이. 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나눴던 그 무서운 물가 상승, hyper 하이퍼 인플레이션. inflation.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이제 아직은 안 왔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 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하루 아침에 바뀐 가격이 바뀔 만약에 수가 있어요. 왔다, 정말 왔다 했을 때의 사회 현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됐다. 마켓에 음식이 없고, 음식이 네. 없어요? 예, 뭐냐면은 돈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써버리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그리스 얼마 전에 그리스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마켓에 가면 음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가 버리고 음식값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가 있는 게 아주 높아요. 사람들이 바로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가지고 돈이 조금 생기면은 바로 가서 사고 그때도 보면은 그리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아니 은행에서 하루에 뽑을 수 있는 게 66달러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마켓들이 텅 비는 거 보세요. 은행에서 너 돈도 못 뽑고 있는데. 그 최악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펼쳐질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다. 왜 없어요? 벌써 미국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옛날 때 보면 Great Depression 때도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디프레션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지금 2008년도에 있었던 리세션만 생각하지만 네. 디프레션하고 리세션 이 사이클은 벌써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뿐이지 네. 실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유, 한 제너레이션만 지나면은 깜빡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구나. 자,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 저 대화 중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우리가 Revolution of the War 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네, 금으로 인해 화폐로 인해서 그렇죠. 기초를 뒀다. 그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제 이 엠파이어들이 옛날 때부터 이 리저브 커런시라고 해요. 세계에서 이제 좀 통일할 수 있는 돈. 그게 마지막에는 달러 전에는 영국이었어요. 이제 영국의 파운드가 중국에서도 쓸 수 있고 남미에서도 쓸 수 있고 유럽에서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용 화폐 아프리카에서도 안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영국이었군요. 네, 그때는. 스탠다드. 네, 왜냐하면 영국이 엄청 힘이 세고, 힘이 세고, 네. 금도 많았고 하지만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무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자주 싸웠어요, 그죠? 역사를 네, 보면. 많이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영국 네. 시민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폐를 영국에서만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안 되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화폐를 막 찍기 시작했어요. 없는 돈을 쓴 거죠. 원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냐면은 전쟁하고 하는데 뭐 쇠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없는 돈을 찍어서 나무를 사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영국에다 보내고 전쟁을 네. 일으키는데 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가치도 없는 돈을 계속 미국에다 뿌린다. 미국이 화가 났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Revolutionary 레볼루션. War이 오, 생긴 그렇군요. 거죠. 오.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영국 싫다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은 영국 시티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어떤 그 좀 프라우드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반발을 한 거군요. 네, 그만해라. 어? 네. 계속 매년 동안 타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빌었어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레볼루션 오브 워의 근거가 이 화폐의 대량 찍어냄으로 인한 네. 미국의 어떤 반발심, 그렇죠. 새로운 학설입니다. 그렇고. 아유, 2차 대전쟁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도
그런 어떤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그 2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됐던 발달됐던 그 내용 한번 잠시 좀 짚고 넘어가 주실래요? 아, 네. 왜냐하면은 1차 대전쟁 때 네. 독일이 졌잖아요. 네. 진 후로 그 이제 보상을 다 해줘야 됐어요. 다른 나라들한테. 그 돈이 어디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찍기 시작했죠. 또 찍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1달러로 빵을 살 수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5달러, 그 다음 날은 10달러. 그러다가 10만 불이 갔어요. 빵 하나가. 그래가지고 막 돈이 이렇게 있어도 난방용으로 쓰고 네. 독일에서 그때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나무에도 돈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돈 지폐가 많으면 부자인 줄 알고요. 네. 딱지로 접어가지고 문방 가면은 돈 같은 거 팔잖아요. 네. 이만큼 제가 보유했던 게 있는데 그거 지폐 많아봤자 부자는 아니란 얘기군요. 그죠? 그렇죠. 종이죠. 종이죠. 언제나 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굶고 춥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히틀러리 일어난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없는 돈을 마구 쓰고 다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갑자기 딱 거기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자마자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뭐 프랑스 쳐들어가고 폴란드 쳐들어가서 니네 지폐 내놔 그랬어요? 금 내놔 그랬죠. 참고로 우리가 보통 이제 각 국가별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군사력, 그죠? 그다음에 경제력,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인 강대국이라 하는 거는 금의 보유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갖고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세계 궁금해요. 네. 각 나라별 금의 보유량 네. 그걸 좀 리스트 갖고 계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음. 이제 미국이 제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렇죠. 그 알다시피 미국이 세계 뭐 밀리터리, foreign, economy 그 폴리시를 다 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유로존. 음. 유로존에서 누가 제일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그 유럽 쪽에 한 거기 뭐 영국 아니겠습니까? 브리티시 영국? 그리스가 이거 막 돈 빌려달라 그랬을 때 네. 독일이 yes 하고 no 그게 있었어요. 아 독일이군요. 네. 독일이 살려줄까 말까 그러고 있었어요. 독일 네. 비스마르크. 그렇죠. 근데 여기 세계 금 보유량을 보면은 네. 미국이 제일로 많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머니군요. 네. 그 근데 다음에는 또 요즘에 중국의 어떤 그 강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중국 쪽의 보유량은 지금 대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랭킹 정도 됩니까? 랭킹은 이제 6번째로 돼 있지만 이제 이것은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라고 하지만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왜냐면은 그 무역상으로 보면은 네. 10년 동안 중국이 음. 임포트가 금이 제일로 높았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보유량으로 보면은 1,600톤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니 정보에서 나오는 그 무역 정보에서만 나오는 거 보면은 네. 1,600톤을 매년마다 임포트했다 그러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10년 동안은 엑스포트를 제로예요. 금을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금의 보유량이 중국의 보유량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작했을 때는 그 우리 리파이닝 쪽, 다운타운 쪽 이런 쪽에서는 중국 바이어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전체 다 중국 바이어들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네. 여기 샌페드로하고 롱비치 포트가 네. 중국 땅으로 돼 있어요. 와우. 클린턴 때 이거를 팔았어요. 중국에다가. 실질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중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때린다면 거기 가면은 체포도 못해요. 중국 땅이라고. 왜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좀 빠져줘야 제주도 가니까 중국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금의 보유량은? 지금은 조금 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 4년, 5년 동안. 네.
근데 아시잖아요. 여기 세계 금 보유량 보면은 IMF가 또 3위죠. 네. IMF가 97년도에 한국이 힘들었을 때 뭘 내놓으라고 했어요. IMF 자체가 국가의 랭킹 순수에 들어갈 정도네요. 네. 오. 그러니까 왜 이런 데서는 금을 꼭 내놓으라고 할까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금을 보여주라. 야, 여기에 숨은 뭔가 뜻이 있네요. 네. IMF가 3위라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한국은 20위 안에도 못 듭니까? 네, 그렇죠. 20위에 근데 제 생각은 한국은 1위 같아요. 왜냐면 금 한번 금 모으기 하니까 네. 집에서 다 갖고 오잖아요. 네.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희망상 네. 한국은 금 보유량 1위다. 네.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네, 넘어가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인디아예요. 인디아입니까? 아유, 인디아 여자들은 네. 결혼할 때 나야 같은 거 안 끼고 금을 쫙 이렇게 끼고 하잖아요. 그거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어치예요. 와, 그거 보면은 우리 선조 때도 네. 그 우리 뭐 자손들한테 금과 어떤 이런 금부치 같은 거를 자손들한테 주는 경우가 우리 풍습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난 그거 보면은 참 선조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금을 갖고 있어야 네. 그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적금이 돼요. 내가 주머니에 1,000불 캐시 있으면은 한 달 만에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금을 1,000불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몇 년 동안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의 그 지혜가 네, 이런 거 보면 어디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한테 금은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또 감초녀의 우리 와이프 되시죠? 네. 정말 대박이십니다. 너무나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감초녀 네. 김지선 부대표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할까요? 자, 우리 김지선 부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금대지의 김지선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요, 진정한 자산으로서의 금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금을 사 두셨을 때와 또 은퇴연금 같은 주택 관련 상품에 투자하셨을 때를 비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단 요새는요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셔서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고가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금을 먼저 비교해 드리면요 1971년도에 금 1아운스가 한 35불 정도 했거든요. 만약에 5아운스씩 매년 꾸준히 지금까지 사 모아 두셨다면 한 220아운스가 되는데요. 오늘날 현재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약 24만 4천 불 정도가 되고요. 좀 더 여유가 있으셨다. 그래서 10아운스씩 매년 모으셨다면 이제는 한 440아운스를 모으셨겠죠. 그걸 또 다시 환산하게 되면은 52만 8천 불이라는 뭐 따로 내야 될 비용이나 수수료 없고 세금도 없고 관리 비용도 없고 또 빚이 없는 순수 자산을 모으신 셈이 되거든요. 예, 이것을 만약에 생활비로 매달 한 1.5아운스에서 2아운스 정도를 처분하시면서 생활비로 쓰시고자 한다면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한 1,800불에서 2,400불 정도를 매달 쓰실 수 있고요. 또 이 금이기 때문에 은퇴연금이나 이 SSI 같은 베네핏도 받으실 수 있다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은퇴연금이나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셨을 경우를 또 비교해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시작하시지만 이 주식 관련 상품일 경우에는 매달 혹은 또 매년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어요. 사시고 파실 때도 붙고, 보고 비용과 여러 가지, 관리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시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연간 이 부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세금 혜택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미리 내시고 나중에 타시든 아니면은 타실 때 세금을 내시든 세금은 내야 하고요. 소셜연금 SSI의 경우에 투자 저축 상품이 캐시 밸류 3,000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덜 받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은퇴하실 때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해두셔야 하고요. 또 생존에 사망 이후에 유산 관련 법적 절차와 세금 관련 또 각종 비용까지 미리 감안하시고 예산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매달 일정 수입으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 은퇴자들 경우에는 더욱더 이 물가 상승과 저금리가 굉장히 큰 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매달 드는 생활비는 올라갔고 또 연금을 전체 묶어서 목돈으로 저축이자로 생활비를 하시던 분들한테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서 생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2008년 금융위기를 예를 들면은,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한 2, 3세 되셨고, 65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3, 40년 동안 쭉 부어오던 연금이 반타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작, 은퇴하실 때, 필요보다 훨씬 더 부족한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 소셜연금을 의지하신다고 해도 소셜연금 경우에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이 전혀 배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돈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그나마 2034년까지 타실 수 있는 지금 정년퇴직 하시고 연금을 받고 계신 베이비부모 세대들한테는 그나마 좀 낫지만 저희 같은 세대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 나중에라도 이제 생활고와 이런 불안감 때문에 파타임을 찾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예, 또 노름하듯이 예, 주식 거래에 뛰어드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에 많아져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네, 정말 말씀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풀어서 얘기하시는 우리 감천효 김지성 부대표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이클 대표님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금방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가죠. 예. 저도 이 같이 있게 진행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자, 이렇게 끝 마무리 멘트.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폐, 지폐 모든 이런 통용 가치들이 결국은 하이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뭔가 물건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실에 네. 결국 대안은 금과 은을 어떤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향후에 어떤 투자 개념으로 인해서 금과 은을 저희가 보유해야만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케이 금을 좀 사야 되겠다, 은을 사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같은 거래소들이 네. 있기는 있어요. 많이는 있지는 않지만 네. 네,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나옵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좀 오래된 회사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회사를 못 믿으면은 금은을 믿으면 돼요. 참 명언이시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짜 금을 팔까, 가짜 은을 팔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몇 년 됐으면은 그럴 만한 회사들이 아니에요. 뭐 잠깐 어저께 열었다, 열은 지 한 달 됐다. 그러면 좀 믿기가 힘들죠. 네, 무슨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지 되고 어느 금을 사야 되는 게 좋고 이제 뭐를 주의해야지 되나. 그거 보면은 이제 그 금하고 은대에서는 대부분 1아운스 조그말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금을 많이 사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 없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때마다. 내가 적금하는 것처럼 은행에다가 뭐 한 달에 100불 적금한다 아니면 엑스트라 1000불이 캐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 하나를 사고 이제 한 달에 100불 200불 적금할 수가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은을 조금씩 사고. 그러면 이번 달에 제가 한 100불의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금을 좀 사고 싶은데 우리 금돼지 대표님한테 찾아갔는데 이거 갖고 또 문전박대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은 없는 거죠. 전 100불어치 금을 사러 왔는데 됐거든요. 가서 이런 말 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언제나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뭐 1시간, 2시간 동안은 상담해도 돼요. 네. 네, 원하는 만큼 다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금을.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못 사도
사시더라도 좀 외부에 사신다, 네. 멀리 사신다, 거의 근방에 좀 우리 같은 업체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라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게. 네. 아니면은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은 언제 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오긴 와요. 네. 나라에서 돈 찍어낸 거 보면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 아니라도 다른 데서라도 사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사면은 오더할 때 registered mail로밖에 하면 안 돼요. 아. 인슈런스를 해준다 그래도 그걸 물건이 없어지면은 우선 거기서 쇼핑을 하면요 내 금을 한 5, 6, 10명이 만지게 돼요.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하. 그러면은 인슈런스 해줬다 그래도 그 돈을 찾는데 1년, 2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서 캐시로 살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금과 은을 구매하는데 그 모든 인포메이션조차도 네. 우리 대표님 쪽으로 가면은 다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친절하게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으로 해드립니다. 커피나 티도 주시고요. 네, 커피는 우리는 언제나 꼭 손님들 오면 한 잔씩, 2잔씩, 10잔씩 2시간 동안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지금 여기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겠죠. 우리 금돼지의 그 인포메이션, 전화번호, 위치들. 네, 좋습니다.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시고요. 네. 저번 주 이전 시간에 제가 퀴즈 냈던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이는 금괴, 금괴 하나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들 아셨나요? 자, 이 시간을 대표님을 통해서 금괴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괴 가치가 얼마 정도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는 한 100 트로이 아운스로 가거든요. 그럼 한 좀 묵직하죠. 묵직하겠죠. 네. 저도 그만한 샘플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네. 그게 지금 시세로 가면은 한 거의 13만 정도 갑니다. 13만이라는 거 13만 불? 네, 그 금괴 하나에? 네, 그러면 한 4, 5개만 있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우리 금돼지 마이클 킴 대표님과 금에 관한 얘기, 은에 관한 얘기, 돈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프로를 보면서 때로는 저희가 그 지켜야 될 것들이 좀 혼동되셨을 때 재산이라든지 프로퍼티에 관한 부분들에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마 다가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금과 은에 관한 좀 또 다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 우리 마이클 킴 대표님께서 정말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레미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